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상속 순위 이야기입니다. 특히 직계가족 또 형제자매까지 모두 안 계실 때 상속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질문과 답변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이게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실제 질문이고요. 여기에 송명호 변호사님이 답변을 다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이 정말 명쾌하고 또 사려 깊기로 유명하시죠. 의뢰인을 위해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네, 맞아요. 지식인 답변 보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감사 메일 보내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상속 사례를 보면서요. 법적인 원칙도 딱 정리하고 무엇보다 질문 주신 분이 처한 그 복잡한 상황, 그 막막한 마음에 좀 더 깊이 공감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질문자님 상황부터 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피상속인에게는 자녀나 손자녀 같은 1순위 상속인이 없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2순위 상속인도 안 계신 상태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3순위인 형제자매마저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좀 기댈 곳 하나 없다고 느껴질 만큼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가까운 가족들을 먼저 다 떠나보낸 슬픔도 크실 텐데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딱 마주하게 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상속은 대체 누구에게 가는 건가 하고요. 특히 그 돌아가신 형제자매의 자녀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이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가는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그 조카 중 한 분, 편의상 A라고 해볼게요. 이 조카 A마저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조카 A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 손자녀죠. 거기까지 상속권이 이어지는 건지 이걸 궁금해하셨어요. 와, 이런 상황이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상속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딱 알고 싶다. 그 마음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건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3순위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그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조카들이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상속순위와 그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아, 부모님 몫을 대신 받는 거군요. 네, 그렇죠.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대신 권리를 이어받도록 해서 뭐랄까 세대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취지예요.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경우엔 조카들이 사망한 부모님,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대습상속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조카들이 상속을 받는 거네요?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질문자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카 A처럼요. 만약에 조카 중 한 분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조카 A에게 자녀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에게는 조카 손자녀가 되는 거죠.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데 그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속의 고리가 거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나요? 네, 그 경우에도 상속권은 이어집니다. 정말요? 네, 사망한 조카 A의 자녀들이 다시 그 부모, 즉 A의 상속분을 대신해서 상속받게 되거든요. 이걸 재대습상속이라고 불러요. 아,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이 다시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그 송명호 변호사님께서 답변에서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다른 조카들하고 또 사망한 조카 A의 자녀들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공동상속인이요? 네, 사망한 조카 A가 원래 받았어야 할 몫이 있잖아요. 그걸 그 자녀들이 나눠서 상속받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조카나 조카의 자녀까지 이렇게 상속이 이어지는데 그럼 만약에요.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 그러니까 대습상속이나 재대습상속을 받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면요? 한 명도 안 계시다면 그때는 그 남은 상속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비로소 4순위 상속인에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4순위요? 네, 바로 사촌 이내의 반계혈 쪽인데요. 여기서도 원칙은 같아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삼촌, 고모, 이모 같은 삼촌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요. 아, 삼촌이 먼저? 네, 만약 삼촌이 아무도 안 계시면 그때 이제 사촌 형제자매 같은 사촌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고 실제 상속관계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것도 송명호 변호사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고 3순위인 형제자매마저 모두 사망했다면 그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들이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 그 조카 중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분의 자녀가 재대습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이들 조카나 조카의 자녀마저 없다면 그때는 삼촌 그리고 사촌 순서로 반계혈 쪽이 상속인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살펴본 질문처럼 상속 문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질문 주신 분의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크셨을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네요. 네, 청취자님께서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대습상속, 그리고 재대습상속, 또 상속순위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일수록 사실 명확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정말 큰 힘이 되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법으로 정해진 상속 순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상속 과정에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 문제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갈등 같은 것들, 이런 건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까요? 법의 테두리 너머에 있는 사람과 관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